포항시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연간 관광객 7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포항 방문회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폐기물인 슬래그를 별다른 규제 없이 수십 년째 반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가 포스코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탈원전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관광 진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항 방문회해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700만 명 유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시승격 70주년인 올해를 포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을 찾은 관광객은 479만 명,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과 보경사, 포스코 홍보관 등 주요 관광지 21곳의 입장객으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7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철강산업 호황으로 관광을 등한시했던 포항시가 지진과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관광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과거의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다양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0년 만에 포항 12경을 새로 정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 12경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과 포항운하,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 철길숲 불의 정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12경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광주 이런 곳에 이제 게릴라식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이벤트를 실시해서 포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관광 정책은 인근 경주시는 물론 영덕군에도 뒤집니다. 호미반도 둘레길은 영덕 블루로드에 선점당했고 국책 사업으로 조성한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은 아직 전시관을 개관하지도 못하고 있고 10년 동안 탄다는 불의 정원은 홍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합니다. 포항시는 불빛 축제를 당초 8월 개최해서 6월로 옮기고 해병대 창설 70주년 행사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앞으로 2년간 경북 도정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기업인과 교수, 농업인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142명의 정책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에는 곽지영 포스텍 교수와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공동 선임되었습니다. 특히 곽지영 공동위원장은 스마트시티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가로 대기업 임원을 거쳐 포스텍에서 젊은 과학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2018년 숲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경 선유 동천 나들이길이 1위를, 울진군 금강 소나무 숲길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진의 금강 소나무 숲길은 6개 구간 74km에 걸쳐 조성돼 있고 대왕 소나무와 500년송 등 울창한 금강 소나무 숲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에 물을 뿌려 급냉처리한 수제 슬래그라는 폐기물이 하루 수만 톤씩 발생합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수십 년째 이 수제 슬래그를 별다른 규제 없이 반출해왔고 최근에는 운반 차량을 통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침출수까지 유출하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포항시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포스코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나온 수제 슬래그를 운반하는 화물차 짐칸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양잿물에 가까운 강알칼리성 침출수로 농작물을 고사시키고 피부병을 유발하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40년이 넘도록 하루 수만 톤의 수제 슬래그를 아무런 규제 없이 반출해 시멘트 재료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제 슬래그 탈수 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 승인을 받은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포스코는 이런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침출수가 흐르는 그런
물건을 판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포항시는 수제 슬래그가 폐기물인지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 승인 대상인지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폐기물이 맞고 승인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달 초 포스코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시설 승인을 받도록 행정처분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의 부끄러운 환경의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동안 포스코에게 면죄부를 준 행정당국의 각성과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반출을 해서 그 침출수가 토양오염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포스코는 2차례 환경부 질의를 통해 수제 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그동안 반출해왔지만 포항시의 행정 지시에 따라 이달 안에 시설 승인을 마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의당 최혜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계열사의 해외 투자 의혹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금융감독원이 포스코 건설에 대한 감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포스코 건설에 대한 감리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감리를 통해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 외교에 동원돼 부실 투자와 납득하기 힘든 회계 처리 등의 경영 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포스코에 대한 회계 감리를 포함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특허청은 오늘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이전하고 남는 경주 황남초등학교 건물에 전국 최초로 발명체험교육관을 조성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체험관 설치와 운영비 47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부지와 건물 제공, 기자재 구입 비용 등 91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시 체험 공간을 비롯해 코딩 발명실과 로봇 발명실, 연수실 등이 들어서는 발명체험교육관은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만은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해온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이 쓴 손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조승빈 군 등 112명의 학생도 편지를 썼습니다. 취업률이 90%가 넘던 학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지원자가 줄면서 이제는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명문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원전 한다는 얘기 듣고 저희 입학생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저희 취업 자리도 없어지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은 온라인 19만여 명과 오프라인 11만여 명 등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로 서명운동본부는 조만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최근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는 대신 신규 원전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울진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리 오륙호기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재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신한울 3, 4호기도 반드시 거기에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가 지역 차원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이제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 화재로 실종된 48살 최 모 씨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고속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인근을 조사하고 있지만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구룡포 앞바다에서 통발 어선 화재로 선장 등 3명은 구조됐지만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역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발생해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14번째 환자는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한 간호조무사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간호조무사가 홍역 증상을 보여 파티마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은 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환자는 늘어나지 않아 모두 38명입니다. 경주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건설 공사 80% 이상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조기 발주 사업은 도로와 농업 기반, 상하수 분야 등 393건, 845억 원이며 다음 달 중순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6개 반 20명으로 건설 사업 조기 발주 추진 기획단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했는데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농도가 낮아져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내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져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뿌옇던 하늘은 밤이 되면서 차차 농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가 예상되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도에서 5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2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강한 바람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눈이 오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1도, 낮이 되면 울릉도 3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화나라 어린이집 원화일동 33만 7천 원, 영덕군 신성전기 윤용수 씨 30만 원, 에이스엠 재선청년회 회원일동 30만 원, 길록 주문길 대표 3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대흥가설자재 박광대 씨 20만 원, 경주시 양남면 우리바다장어 김선희 대표 20만 원, 경주시 월성동 순머리 경로당 15만 원,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손동호 씨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용덕 1위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용덕 1위 임금식 씨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자유총연맹 여성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박효리 씨 8만 2,390원, 울진군 후포면 박준우 씨 3만 원, 울진군 후포면 정나영 씨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